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저는 하모닉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하모린이자 하모닉 이론 도서의 저자 하모린입니다. 함께 앞으로 모린 하이, 모린쌤 하이 하는 의미에서 모하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세계적인 차트 기업 트레이딩뷰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유명 대학에서 강의를 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서 학원 이전 강의까지 하면 거의 한 20년 정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베테랑 강사입니다. 기술적 분석, 그중에서도 하모닉 이론에서 일타 강사를 꿈꾸는 하모린과 함께 수익을 말하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하모닉 이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저의 수업을 차근차근 끝까지 따라오시면요. 제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담아서 어려운 내용도 쉽고 차근차근 이해 쏙쏙 될 수 있도록 요점과 원리를 뽑아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방송 시청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첫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모닉 이론을 배우기 전에요. 차트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트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차트를 본다는 것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분석 도구입니다. 그 차트를 본다는 것은 왜 기본적인 분석 도구이냐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알게 모르게 차트를 다 보고 있어요. 뭐 날씨라든지 그다음 뭐 어떤 질병에 대한 통계 자료,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출산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통계 자료,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다 차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읽고 본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트를 본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면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모의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푸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어떤 시험 문제 유형을 살펴보고 그 과거의 유형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 공부를 하고 차트를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역사 공부를 하고 미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데 모의고사 하나도 풀지 않고 문제집 한 권 풀지 않고 그냥 시험을 보러 간다면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것과 이 차트를 본다는 것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어떻게 읽는지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 바로 하모닉 이론인 거죠. 자,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그 주식을 분석을 할 때는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서로 티격태격할 때도 많아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보통 펀더멘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뭐 세금이라든지 순이익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기업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읽고 어떤 지표 등을 사용해서 그런 분석을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왜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티격태격할까요? 사실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우상향인데 왜 굳이 기술적 분석을 하고 힘들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 꾸준히 지금 몇십 년 이상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주식을 샀는데 고점에 사면 뭐해?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가격에 살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요. 어떤 기술적 분석가들은 나는 어차피 펀더멘탈 상관없고 그날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야. 또는 스윙 트레이딩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둘 다 티격태격하지 말고 두 개 다 조금씩 서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합리적 분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존 볼린저라고 하죠. 볼린저 밴드로 굉장히 유명한 존 볼린저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 두 개를 모두 함께하는 합리적 분석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합리적 분석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배울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하모닉 이론은 기술적 분석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었던 것은요. 1900년대 이후 기술적 분석의 시대를 연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 찰스 다우의 시대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이후 1930년대 엘리어트 파동, 겐 띠오리 이런 것들이 하모닉 이론과 함께 다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 에도 시대의 쌀거래부터 시작해서 이 기술적 분석이 생겨났지만요. 19세기 이후 월스트리트가를 중심으로 대중화되고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1900년대에 찰스 다우가 만든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인 다우 이론, 이 이후에 생겨난 이론들은요, 보통 다 비슷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보아도 저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보아도 뭔가 겹치는 자리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다 이 찰스 다우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결점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서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굉장히 겹치는 구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모닉 이론에도 물론 하모닉 이론, 하모닉 패턴이 주이지만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찰스 다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다우는 굉장히 이 기술적 분석학계에서는 아버지라 불리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우를 빼놓고서는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찰스 다우는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3대 저널 중에 하나인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우 존스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다우 존스사는 아시나요? 미국의 3대 지수라고 하죠. 나스닥 S&P와 더불어서 다우 지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기업 30개를 선정하여서 평균을 내는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창안하였고 이 지수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우 존스사라는 이름에 얽혀져 있는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맥도널드 아시죠? 맥도널드 같은 경우는 도널드가 사람의 이름이고 맥이라는 것은 맥도널드, 도널드의 형제, 도널드의 가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회사의 이름을 만들었죠.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루이비통도 창립자의 이름입니다. 그럼 다우 존스도 창립자의 이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찰스 다우가 이름이죠. 그럼 다우는 알겠는데 존스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베스킨라빈스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베스킨 라빈스는 베스킨과 라빈스가 베스킨 라빈스를 만들었죠. 라빈스가 있었는데 라빈스는 원래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라빈스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동생의 이름이 셜리인데요. 라빈스의 여동생 셜리, 그리고 셜리의 남편이 바로 베스킨이에요. 그래서 베스킨도 아이스크림집을 하고 있고 라빈스도 아이스크림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베스킨과 라빈스가 만나서 베스킨 라빈스를 만들게 됩니다. 베스킨이 왜 앞에 왔냐고요? 그거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죠? 그럼 베스킨 라빈스까지 기억을 하셨다면 바로 다우 존스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우 존스사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다우와 그리고 그의 친구 존스가 만든 회사입니다. 찰스 다우와 에드워드 존스, 그렇게 두 명의 이름을 본따서 다우 존스사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우 존스 말고 창립자가 원래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나머지 창립자 한 명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버그 스트레서예요. 찰스 버그 스트레서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름이 다우 존스 버그 스트레서가 돼야 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버그 스트레스? 뭔가 어감이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다우 존스 버그 스트레서에서 버그와 스트레서는 빠지고 버그 스트레서는 빠지고 이름이 다우 존스사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 주셔서 다우 존스사를 설립한 찰스 다우까지 꼭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방금 1900년대의 찰스 다우라고 배웠어요. 이 하모닉 이론은요, 193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935년 바로 해럴드 맥킨리 가틀리, 이 분이 바로 이 실마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책인데요. 1935년 유명한 월가의 금융 분석가였던 가틀리는 그의 저서인 주식시장의 이익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하모닉 패턴의 기원과 트레이딩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책은 사실 하모닉 이론을 다룬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주식시장에 필요한 전반적인 차트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중에서 패턴 인식 도구 분야와 거래량 분야가 특히 인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전반적인 기술적 분석을 담고 있고요. 해럴드 M. 가틀리의 그림 한 장이 바로 이 하모닉 이론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가틀리의 주식시장의 이익의 222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 한 장이 가틀리 패턴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더 후세대들이 발전시키고 세분화시키고 정확성을 높이게 되면서 지금의 하모닉 이론, 하모닉스라고 불리우는 학문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틀리의 책에서는 222페이지, 여기에서 이 가틀리 패턴이 실마리를 제공하고요.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제 A, B는 CD 패턴이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은 X, A, B, C, D의 5점을 이루는 W나 M자형의 하모닉 패턴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바탕에는 A, B는 C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A, B는 CD도 자세하게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222페이지 이외에는 다른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222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을 잠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요, 이 차트의 주가의 흐름이 A라는 지점에서 한참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B점,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어요.
저점을 만들고 다시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언제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B점,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이것을 기점으로 지지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좋은 매수 자리다, 바잉 포인트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이 그림은 정말 10번을 얘기해도 그 중요한 정도가 정말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림이고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눌림목 매매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눌림목을 뜻하고 이 B 지점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에서 지지했을 때 바이를 하는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 그림이 반대로 된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현재의 하모닉 패턴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너무너무 궁금해 하실까 봐 제가 예시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배우게 되시면요, 스스로도 이 차트를 이제 다 그리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차트에서 이 가운데 보이시나요? X, A, B, C, D 가운데 보이는 이 패턴이 바로 하모닉 패턴의 기본이 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 위에도 패턴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도 이것도 이제 드래곤 패턴이라고 하는 패턴이고요. 여기 이 위에 감싸고 있는 패턴도 바로 하모닉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중첩하면서 그리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또 세워서 대응을 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틀리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분홍색 패턴이 됩니다. 이 여기에서 X, A, B, C, D이고 이 조그만 보이는 이 패턴이 방금 보신 그 그림이에요. 여기 고점에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저점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X점이 되는 거예요. 가틀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X, A, B, C, D라는 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림에서는 A 지점이었지만 여기가 지금 X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점을 기준으로 해서 X, A, B, C, D 했는데 이 D가 X보다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이다. 그래서 이것을 D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모닉 패턴은요, 여기에서 이 D점을 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패턴을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D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나오고 그 이후에 패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디에서 익절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차트는 이제 에코프로 차트예요. 에코프로가 굉장히 상반기에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요. 이때도 이렇게 하모닉 패턴이 나오고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모닉 이론의 탄생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찰스 다우가 기술적 분석을 시대의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이후 여러 가지 학파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것이 다시 현대의 하모닉 이론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의 근간이 된 두 가지 학파를 크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웨이브 티오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겐 티오리예요. 겐 티오리 또는 간 티오리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웨이브 티오리 같은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웨이브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웨이브 티오리라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가격의 파동, 그것에 관한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웨이브가 파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웨이브, 파도 또는 파동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웨이브 티오리에는 뭐 엘리어트라든지 찰스 다우 그리고 그 다른 학문들이 들어가 있고, 겐 티오리는 이제 주로 피보나치
그리고 기하학의 근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보나치 비율이라든지 기하학 이런 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학파로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하모닉 이론을 공부하시면 그 안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추세선을 이용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표, 보조 지표, RSI나 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전략 또는 기울기, 추세의 기울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을 하시면 이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다 결국에는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학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모닉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만약에 다른 이론을 공부하셨다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하모닉 이론을 배우기 앞서서 제가 Q&A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하모닉 패턴 비율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구글링을 하시면 하모닉 패턴 이렇게 치시면 하모닉 패턴 비율표라고 해서 쫙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보통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W자나 M자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여기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뭐 얼마 주면 얼마, 얼마 주면 얼마 이런 패턴 작도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작도표만 보고 이 하모닉 이론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우선은 구글링을 해서 작도표를 뽑으실 때에도 과거에 뭐 고쳐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을 수도 있고 사실은 하모닉 패턴이라는 게 수백 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증이 되었고 어떠한 연구 결과가 있는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가 있는 패턴은 거의 10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하모닉 패턴이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이 수백 가지의 패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고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도출되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이 패턴이 온 것인지 모르는 패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을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검증된 것만 사용하여도 충분하니까 검증된 패턴인지 조금 분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도표라는 게 있는데요. 비율도 어떤 데는 또 맞게 적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옛날의 것을 적은 것도 있고 틀렸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도표를 그냥 보고 그리실 때도 조심하셔서 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모닉 패턴 비율표가 있는데 이것만 보고 하모닉 이론이 다야, 하모닉 패턴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차를 이렇게 몰아요. 그렇죠? 그럼 차를 이렇게 몰다가 나는 조 지점에서 1m 앞에서 정확하게 설 거야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추세의 힘이, 추진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힘들겠죠. 그래서 하모닉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하모닉 패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가라고 하는 것, 주가의 흐름은 유기적인 존재라고 하죠. 그리고 주가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한다고 하시면 이 주가의 흐름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력도 조작할 수가 없고 자연이 흘러가는 그 법칙, 자연 그 자체이다.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주가도 그런 식으로 자연의 법칙에 맞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이 또 피보나치 비율, 피보나치의 수열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피보나치의 수열이 바로 우주의 법칙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모닉 패턴 비율표만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모닉 비율표에서 뭐 예를 들면 가틀리 패턴 같은 경우에 B점이 618을 주고 D점이 0.786에서 되돌리면서 멈출 거야 라고 하면 차트가 거기에서 딱 멈추고 정말 기적처럼 반대 역방향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모닉 이론을 공부하실 때 뭐 뉴턴의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다음 뭐 사인파와 코사인파 이런 이동을 할 때 이런 연구가 다 기본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0.786 이 실행 지점에서 어떻게 주가의 흐름이 보여지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 패턴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리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모닉 패턴 비율표만 보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그래서 하모닉 패턴 승률이 어떻게 되나요? 승률이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레리 페사벤토 같은 경우는 가틀리 패턴의 승률 확률이 75% 정도 된다. 그리고 실제로 또 찾아보시면 다른 패턴의 승률은 몇 %가 정도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트레이딩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승률이라는 게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손절을 한다거나 뭔가 실수를 한다고 할 때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언제나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결과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승률이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완벽하지 않음, 100%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률이 100%가 아니죠. 그래서 절대로 신이 되려 하면 안 됩니다. 신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린 신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떠한 경험과 어떤 기록을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 자연의 범위 내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포착한 것에서 베팅을 한번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팅이라는 의미는 그 베팅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절대로 100%라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비기, 그 어떤 세상에 잘 맞는다는 이론을 갖다 줘도 절대로 100%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오히려 100%가 아님을 받아들이고 이 차트의 분석에 임하시는 게 굉장히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이론, 다른 이론, 엘리어트도 해보고, 이동평균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도대체 성과가 잘 나지 않고 무언가 하나가 모자란다는 느낌을 받아요. 하모닉 이론을 공부하면 이거를 메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들 하세요. 일단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항상 하신다면, 꾸준히 하신다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 사용하나요? 하모닉 이론 횡보장에 사용하나요? 아니면 시간 프레임은 1시간 봉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5분 봉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당연히 모든 시간과 모든 차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코인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알트코인, 시총 작은 주식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서도 다 동일한 법칙, 동일한 원칙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제가 이걸 또 넣었어요. 마인드 컨트롤. 물론 이 분석도 중요하고요. 공부도 다 중요하고 한데 결국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삶의 목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모닉 이론을 공부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있겠죠. 바로 뭐죠? 소중한 나의 자산을 불려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너무 위험한 매매는 그리고 빠른 매매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산을 불리려면요, 여러분, 물론 분석도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합리적 분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분석만 잘한다 그래서 자산을 불려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을 함과 동시에 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고, 마인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될 정도로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가 실패했고 큰 손실로 이어졌다. 그러면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금 관리가 안 되면 마인드가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급박함, 촉박함에 쫓기게 됩니다, 사람이. 바로 그것이 다시 나의 분석을 흐트리게 하고 그것이 다시 큰 손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의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라는 말을 자꾸 많은 전문가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목표가 나는 분석만 잘하면 돼, 내 꿈은 분석가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는 분석을 잘해서 나의 자산을 불리고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항상 이 전략의 삼위일체를 생각해 주세요. 분석과 마인드 컨트롤, 자금 관리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석을 잘하는 것과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문제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금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이 자금 관리는 마인드 컨트롤로 이어지고 이 세 개가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에 꼭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투자를 하는 내내 이것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제가 마지막은 바로 하모닉 선구자이죠. 하모닉 이론을 연구한 레리 페사벤토의 말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하모닉 이론을 연구한 여러 명의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레리 페사벤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스카카니 선생님 등이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그 중에 레리 페사벤토의 말을 오늘 한번 배워볼까 해요. 시장은 유기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로케이션이며 이거는 부동산 투자에서 목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목이라고 하는 건 뭐죠? 카페를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카페가 지하철, 도보 몇 분 거리인지, 아니면 그 앞에 상업지역인지, 아니면 뭐 주거지역인지, 이런 것을 뜻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로케이션, 목이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라고 하였어요. 레리 페사벤토가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흥미를 가졌던 것은 가격과 시간 중에서 시간이었어요.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격의 축과 시간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레리는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리 페사벤토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 페이션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말에서는 로케이션 이렇게 3번씩 강조합니다.
페이션스, 페이션스, 페이션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수익을 내고 싶고 뭔가 빠르게 하모닉 이론을 단시간에 배우고 싶겠지만 뭐든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하고 꾸준히 배움에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리 페사벤토의 말을 오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함께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하모닉 패턴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주식은요, 삼양식품 보통주 주식인데요. 최근에 삼양이 굉장히 해외 수출을 많이 하였고 거기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많이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삼양식품이 오르기 전에 바로 다시 하모닉 패턴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포착이 된 패턴은 바로 가틀리 패턴입니다. 가틀리 패턴이 하모닉 이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패턴이자 기본이 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X점이 저점이 나오고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여기가 바로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D점 이후로 바로 쭉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D점을 주고 반등을 했다가 이런 걸 리액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액션 이후에 한 번 더 이 영역을, 반전 영역을 리테스트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앞으로 저와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일단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패턴이 나오고 굉장히 반등을 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베팅을 한번 해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손익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레리 페사벤토는요. 사실 이 가틀리 패턴은 약 75%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이 패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손실 대비 이익의 폭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짧고 이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거를 손익비라고 해요. 그래서 손절 이익 비율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그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비가 좋다라는 말은 리스크가 적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에서 한번 베팅을 해보았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모닉 패턴은 어떻게 그리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다음에 그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또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차트는 트레이딩 뷰 차트인데요. 여기에서는 X, A, B, C, D 이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패턴이 이제 첫 번째 X, A, B, C, D 패턴, 그리고 사이퍼 패턴, 그 다음에 네 번째 A, B, C, D 패턴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X, A, B, C, D 패턴 2를 사용해서 하모닉 패턴을 어떻게 그릴 수 있고 대략 어떤 느낌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둡니다. 이렇게 펼쳐두고요. X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X를 1에다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두고 XA가 있을 때 618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C 지점을 주고 D로 왔을 때 이렇게 그리면 이것이 바로 가틀리 패턴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다시 다른 패턴을 그리고 싶다
하모닉 패턴이 처음에는 같을 리밖에 없었지만 세분화되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적게 돌렸네. 이 B 지점에 따라서 이 패턴들의 이름이 바뀌는데요. 여기에서 0.5를 뒀다. 그러면 786이 아니라 되돌림 886 정도에서 잘 멈추더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배 패턴. 그러면 다시 XA를 동일하게 두고 조금 더 깊게 되돌림 자리에 B점을 만들고 다시 되돌린 이후에 이번에는 더 멀리 확장으로 뻗어나갔더라. 1을 넘어서 1.27까지 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비 패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들도 굉장히 귀엽고 재밌어요. 다시 XA를 동일하게 두고 B 지점의 되돌림 지점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서 더 멀리 뻗어나가더라.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렇게 딥 크랩 패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은요. X의 기본점이 있고 나머지는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 패턴을 보실 때는 XA가 기준이고 나머지 A, B, C, D가 한동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A, B는 CD다. A, B, CD가 하나이고 여기에 X점만 추가해 놓은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모닉 패턴을 그릴 수 있고요. 지금 이것은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보나치 비율이 들어가고 어떻게 패턴들마다 규격화가 되어 있는 현재의 하모닉 패턴이에요. 이름들도 굉장히 재미있죠? 뱃 패턴은 박쥐죠, 뱃. 그리고 버터플라이라 그러는데 나비 패턴이죠. 그리고 크랩 패턴은 꽃게가 되겠죠. 그래서 개 패턴 이런 식으로 이름도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 이외에도 다양한 패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할 패턴은 10가지 이상 넘어가고요. 그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확인되어 있는 그런 패턴들 위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렸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하모닉 이론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것저것을 다 포인트를 집어주는데요. 예를 들면 XA라는 기본이 있었죠. 그리고 D점이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우리 이 삼양식품의 주식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반드시 D에 왔다고 여기서 갑자기 떡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표를 보더라도 이 이론표대로 실전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D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포착하고 이 흐름을 읽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패턴표 보고 그리는 것은 금방 그려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 포지션을 들어가고 여기에서 어떻게 주가가 반응하는지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 패턴이 나오기 이전 이미 C 지점쯤 가면 패턴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선행해서 그릴 수 있도록 하모닉 패턴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그릴 때에는 좀 더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행 시에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패턴을 그릴 수 있는지도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예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파워로직스 차트인데요. 이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패턴이 여기에서 완성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바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죠. PRG를 한 번 더 리테스트, 2번 더 리테스트하고 지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지점, D점을 계속 지지를 했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점이구나 확인을 하고 주가를 보통 들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흐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지점이 여기에 왔을 때 여기까지 만약에 기다리라고 하면 지금 이 차트상에서는 날봉 차트예요. 그러면 이 날봉이 거의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 나는 1년 동안 지금 뭐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려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여러 가지 본인만의 또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차트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떡상하는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가의 흐름은 어디로도 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야 하고 흐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익을 말하다 첫 시간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우리가 차트의 분석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차트를 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에서 잡아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술적 분석의 뿌리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찰스 다우에 대해서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모닉 이론이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는지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하게 또 다루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하모닉 이론 강의 많은 기대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